지금 이 순간 당신의 5년 후 인생이 두 갈래로 조용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또렷해지고 다른 한 사람은 흐려지고, 한 사람은 활력을 되찾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 연구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시니어들의 삶을 지혜롭게 디자인하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60 넘었으니 좀 쉬어야지. 평생 고생했는데 누워서 TV도 좀 보고 내 인생을 느긋하게 살아야지. 이 말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몸과 뇌는 이 생각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노년 연구팀이 60대 수백 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활동을 이어간 60대와 쉬어버린 60대의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은 무려 80% 차이. 근육 감소, 우울감, 혈관 건강까지. 두 그룹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전혀 다른 인생 곡선을 그려갔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단 하나의 선택. 계속 움직였는가 아니면 멈췄는가. 이 한 문장이 5년 뒤를 갈랐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단순히 멈추고 쉬는 거지? 노년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왜 작은 활동 하나가 삶 전체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지. 과학, 심리, 실제 사례를 모두 합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선명한 결론을 내리게 되실 겁니다. 아, 나는 다시 움직여야겠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이 결심이 조용히 올라올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터치가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쉼을 선택한 64세 박영수 씨에게 5년 뒤 어떤 일이 찾아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부터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4세 박영수 씨. 정년 퇴직 후 처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아내도 말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너무 가만히 있지 말고. 하지만 박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누워있고 싶어. 이제 내 인생 좀 즐겨보려고.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점심엔 TV를 켜고, 오랜만에 친구와 술 한잔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기억력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아침에 약 드셨어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은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어떤 방송을 봤는지, 조금 전에도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금세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몸의 무게감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누워 보내니 허리와 무릎이 먼저 항의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노년의 근육 감소는 20대의 5배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박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만 뒤처진 것 같다. 그의 하루는 눈 뜨기 전부터 무거웠습니다. 점점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깔깔대고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미소조차 짓기 힘들어졌습니다. 국내 연구팀의 보고서에서도 이 변화는 너무나 흔하게 등장합니다. 노후 활동을 멈춘 그룹에서 우울 점수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사회적 회피 행동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더 빠르게 위축됩니다. 박 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 아내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박 씨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몇 번 연락을 하다가 박 씨가 매번 귀찮다, 다음에 보자라고 하자 점점 전화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모두가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있는 박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부탁한 간단한 일, 문 앞에 놓인 배달 상자를 집 안으로 들여놓는 일조차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박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병원을 찾은 그는 초기 인지저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활동이 너무 줄어들었네요. 이 시기의 무활동은 뇌 기능 저하를 굉장히 빠르게 만듭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좀 쉬자는 말은 몸과 마음에게 멈춰라라는 신호였다는 것을.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박 씨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65세 오선자 씨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환경을 겪었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5년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부산 사하구의 65세 오선자 씨의 5년은 박영수 씨와 정반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5년 뒤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달라졌습니다. 오선자 씨 역시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정년을 맞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그냥 좀 쉬고 싶다. 평생 일만 했는데. 하지만 그때 복지관에서 전해온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에서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할 자신도 없는데. 그녀는 조용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움직여도 되겠지. 그 작은 한 걸음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나가던 날, 그녀는 마음속으로 100번은 되뇌었습니다. 괜히 온 거 아닐까, 민폐만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그녀 앞에 앉아 선생님, 오늘은 어떤 동화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오선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지면 몸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이라도 웃게 해보자. 이 단순한 루틴이 그녀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에 따르면 규칙적인 외출과 사회적 기여 활동은 노인의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고 우울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뇌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때 신경회로가 더 활발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선자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그것이 뇌를 가장 빠르게 젊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파트타임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얼굴 좋아지셨어요.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요? 말씀하실 때 힘이 느껴지네요. 그녀는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어느 날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네. 음식 맛도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무거움은 사라지고 대신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5년 후 정기 검진했어. 의사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연령대보다 체력과 인지 기능이 훨씬 좋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쉬는 대신 아주 작은 활동을 지속했다는 것. 오선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오니까 삶이 다시 깨어나더라고요.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프로젝트를 맡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젊은 시절처럼 전력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선자 씨의 5년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60대 이후 인생을 살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께 또 다른 5년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선택. 혼자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 라는 선택을 한 사람. 67세 윤태길 씨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강원 화천에 살던 윤태길 씨, 67세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지자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것도 이제 지친다. 조용한 데 내려가 혼자 살고 싶다.
살겠다. 그 말 속에는 평생 책임과 의무에 눌려 살았던 그의 깊은 피로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도시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산, 물, 바람,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겠다. 이 결심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혼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노년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로망이 5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화천으로 이사하던 첫날, 그는 햇살 아래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평온함을 원했어.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공기를 자신에게 채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뇌와 마음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립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마트 직원과 나누던 짧은 인사, 버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주민과 오가는 가벼운 한마디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하루는 조용함을 넘어 정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누구를 만날까가 아니라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람 목소리 대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TV 소리가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1년 차에 들어서면서 그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말수가 줄었지? 전에는 이런 걸 혼자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내가 뭐라도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면 마음은 점점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노년 정신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사회적 단절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해마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빠르게 약화됩니다. 어느 날 윤 씨는 평소 자주 먹던 약을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익숙한 연예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외우던 능력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립이 뇌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울감이 본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자연 속 고요함은 더 이상한 시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 불안을 키우는 공간이 됐습니다. 3년 차에는 가끔씩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렸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하기 능력도 퇴화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관입니다. 4년 차에 그는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밤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크게 들이쉬며 버티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5년째 되는 해, 병원에서 그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초기 인지장애 진단입니다. 고립이 오래되면 뇌 기능이 매우 빠르게 떨어집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한 삶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선택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몰랐던 것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사실을, 혼자는 외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뇌를 단절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뇌는 연결이 끊기는 즉시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노후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 하지만 실제 연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윤태길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오늘도 조용히 혼자 살고 있는 수많은 60, 70대의 현재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다음 인물 서울 금천의 장미경 씨 66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뇌를 다시 깨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의 5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66세 장미경 씨는 처음부터 활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던 전형적인 한국식 어머니였습니다. 정년을 맞은 후 그녀 역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뭘 더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자신이 어쩐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본 안내문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움직였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반 모집 60대 70대 누구나 환영.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서 뭘 배우나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걸.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 한 걸음은 그녀의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한 첫 신호였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장미경 씨는 손을 덜덜 떨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옆에 앉은 72세 할머니가 환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처음이에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진 찍는 법부터 배워볼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들었고 찰칵 소리가 나자 마치 자신 안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장미경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오늘 새로운 걸 했네. 이 작은 성취감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카톡 보내는 법, 동영상 저장하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녀는 딸에게 처음으로 스스로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이걸 했다고? 딸의 놀라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장미경 씨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하루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쓰는 순간 삶의 리듬도 함께 깨어나는 것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년뇌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손가락 눈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학습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장미경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마음이 그녀를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이 익숙해지자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요리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볼까? 이제는 동영상 편집도 해볼까? 주변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지니? 어쩜 이렇게 밝아졌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배우다 보니 삶이 재밌어지더라고.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배움은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수업에서 알게 된 동년배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배우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사진 편집하는 법 가르쳐 줄게. 나도 카톡 이모티콘 쓰는 방법 좀 알려줘. 배움은 관계를 만들었고, 관계는 일상을 활력으로 채워주었습니다. 5년 후, 정기 검진에서 그녀는 듣습니다. 선생님, 같은 나이대보다 뇌 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이 정도면 50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장미경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 늙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그동안 안 배웠던 것뿐이었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엔 무엇을 배워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녀의 노년은 이미 젊음과 가까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4명의 인물이 모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후 인생을 가르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선택이다. 멈출 것인가? 아주 작은 활동이라도 계속할 것인가? 내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점점 흐릿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또렷해지고 살아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노년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평생 새롭게 연결되고 평생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쓰여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걷지 않으면 다리 힘이 사라지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회적 뇌가 약해지고, 학습하지 않으면 기억력 회로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박영수 씨가 쉬기 시작한 순간, 그의 뇌는 조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오선자 씨와 장미경 씨는 작은 활동 하나로 뇌를 다시 켜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과 우울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신경정신의학 연구에서는 이 사실을 거의 같은 결론으로 말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뇌의 마지막 생명줄이다. 사람의 목소리, 미소, 대화, 역할은 그 자체로 뇌의 대사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관계가 사라지면 뇌는 점점 활기를 잃고 감정의 폭도 좁아집니다.
윤태길 씨가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며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립은 평온이 아니라 뇌를 말리는 환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미 있는 역할이 노년의 정체감을 지키는 마지막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스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합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통합을 지키는 힘은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젊음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입니다. 오선자 씨가 활력을 되찾은 이유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가 그녀의 존재감을 다시 살렸기 때문입니다. 장미경 씨가 새롭게 배운 기술로 사람과 연결되고 칭찬을 받았을 때 그녀의 자존감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빅터 프랭클이 말한 인간은 목적을 가지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 라는 진리입니다. 목적이 없는 하루는 아무리 편해도 행복하지 않고 목적이 있는 하루는 아무리 바빠도 힘이 생깁니다. 60대 이후 삶에서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외출하는 것, 누구와 대화하는 것, 작은 배움을 이어가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이 작은 목적들이 모여 뇌는 다시 활력을 찾고 마음은 안정되고 삶의 흐름은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노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장소에 가는 행동들은 뇌 신경세포를 다시 연결시키고 기억 회로를 강화시키고 감정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장미경 씨가 스마트폰을 배우며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이 네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멈춘 뇌는 빠르게 퇴화하고 움직이는 뇌는 다시 살아난다. 고립된 뇌는 닫히고 연결된 뇌는 활짝 열린다. 의미를 잃은 뇌는 약해지고 작은 목표를 가진 뇌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60대 이후의 삶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활동은 젊음을 주고 멈춤은 노화를 부른다. 이제 우리는 네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60대의 단 하나의 선택이 5년 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천은 돈이 들지 않고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5년 뒤 인생을 극적으로 갈라놓는 결정적 행동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하기. 사람들은 움직이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뇌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 반응합니다. 산책 10분, 복지관 전화 한 통, 책 한 페이지, 집 앞 카페까지 걸어가는 것. 작은 행동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첫 전기 스위치입니다. 평생 해온 경험을 누군가에게 쓰임으로 연결하기. 노년의 행복은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경험을 나누는 강의, 동네 봉사활동, 문서 정리, 상담, 재능 기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만으로 뇌는 다시 살아나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당신의 경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깊고 가치 있는 시기입니다. 일주일 최소 3번 사람과 연결되기. 연결은 감정의 산소입니다. 그리고 뇌의 혈액입니다. 복지관, 교회 모임, 동아리, 작은 취미 클래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과의 대화라도 고립을 막고 우울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사람이 보이면 편해지고 사람이 안 보이면 무너진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 리듬을 만들기, 기상식 사회 출시간 고정하기. 60대 이후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리듬이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일할 때는 일정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리듬이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가벼운 외출시간, 취침시간을 정하세요. 이 단순한 리듬이 수면, 기억력, 우울감, 체력까지 모든 체계를 안정시킵니다. 새로운 기술 취미학습으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사진 편집, 동영상 찍기, 요리 수업, 영어 한 문장 배우기, 악기 한 곡 익히기. 뇌는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젊어집니다. 장미경 씨가 66세에 다시 빛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다시 재미있게 만듭니다. 마지막 메시지. 60대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전성기의 문이다. 여러분, 5년은 길어 보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움직이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박영수 씨의 5년과 오선자윤 태길장 미경 씨의 5년은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멈추면 병이 오고 움직이면 삶이 다시 깨어납니다. 고립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연결되면 사람이 젊어집니다. 쉴수록 약해지고 배울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차이는 거대한 선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하나의 선택, 지금 단 한 걸음, 그것이 5년 뒤 당신의 얼굴을 바꿉니다. 그것이 70대의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의 5년 후 모습은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내리는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무리 인사 앤드 구독 유도 멘트.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디엔가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응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지혜를 꾸준히 받아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5년 후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환하고 더 살아있는 날들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담이 여러분의 두 번째 전성기를 함께 걷겠습니다.